자, 이제 수급도 들여다보고 시장 소문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수급 기관 매수가 좀 있긴 한데 뭐 특이 동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 전일 좀 회자됐었던 이슈들 몇 개 말씀드리고 넘어가자 합니다. 일단 그 쌍용차 관련돼서 쌍용차 먼저 가볼까요? 이스타항공을 놓쳤었던 네. 쌍용차 그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쌍용차는 한 번씩 다 건드려 보는 건가요? 예, 쌍방울이 이제 뭐 20% 이상 강세 보이고 계열 회사인 뭐 광림이나 비비안이나 IOK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아직 에디슨 모터스가 계약자 지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이고 원안 소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쌍방울 그룹이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이런 그 이벤트를 갖고 그 테마성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수급으로 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성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왜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정치인 어느 분과 관련된 기업이 이렇게 강세 보였다가 또 약세로 갑자기 전환되지 않습니까? 랩자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이런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의하시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네. 그 인수위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위드 코로나 분위기로 하나하나씩만 좀 정리하고서 가면 쌍방울 일단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가능성이 이제 방송에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인데 그거는 너무 그 양비론적인 거고요. 근데 인수를 희망하겠죠. 인수하면은 시너지가 납니까? 이제 광림이라고 하는 계열사가 특장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돼서 이제 새로운 걸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쌍방울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뭐 남선알미늄도 뭐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주가가 뭐 예. 근데 이게 시장에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소문만 나면은 그렇죠. 근데 궁극에는 쌍용차가 진짜 그 알짜배기냐 이 고민을 해야 되죠. 그걸 인수해가지고 시너지를 내고 이익을 내야지. 인수만 한다고 이슈가 돼서 뭐 주가만 막 난리를 치면은 꼭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시죠.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주가가 움직이니까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언급을 좀 될 수 있으면 꺼리는 편인데 시세가 있으니까 잠깐 얘기는 해봤습니다만 테마성으로 대응 그렇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쌍짜 돌림이네요. 자, 두 번째는 리오프닝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번 인수위에서 좀 상당히 다음 주서부터 이제 2주간 이제 시간을 연장을 하죠. 현재 이제 11시까지 8명이었는데 12시까지 10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2주 이후에는 이제 아마 다 배제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회자가 되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먼저 리오프닝 했었던 다른 기업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그냥 급격하게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그나마 음식료 업종, 뭐 주류 소비가 조금 더 는다거나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급격하게 빨리 좋아져서 주가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 과거 다른 나라들의 사례였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근 만 2년, 뭐 횟수로 3년 동안 경험해 본 바 사실 그 시간 제한과 인원수 제한이 그게 큰 효용성을 지니지 못한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자영업자분들한테는 피해가 컸죠. 굉장히 컸죠. 사실 저거를 제어하려면은 전면 락다운, 셧다운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전부 재택, 그거를 일정 기간, 해외 유출입 인구 없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열다가 뭐 아침에 3명, 저녁에 4명.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도 사실은 유일무이하고 뭐 그렇다고 뭐 될 대로 되라라고 얘기는 아니지만 각자가 이제 챙기는 거죠. 그래서 뭐 산업을 돌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이제 조금 규제를 확 풀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또 그나마 그래도 이제 좀 되면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것 같고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날도 풀렸고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 전일 보면 미국에서 이제 디즈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테마파크나 뭐 리조트, 여행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일선상에서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하여튼 지금은 뭔가 그 매크로적으로 눌려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이 좀 갖춰진다면은 이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활력, 동력들을 찾아놔야 되겠죠. 다음 또 삼성전자?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제 뭐 냉각수 얘기까지 나오죠. 예, 냉각수 얘기는 그거는 이제 뭐 재고 문제가 뭐 석 달 남았다 그랬기 때문에 뭐 공급선을 다변화해갖고 또 우회 전략을 쓰게 것 같고요. 그건 아직 시간을 갖고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고 전일 이제 대만의 언론 매체에서 삼성전자가 DDR3 2000년 후반 2010년대에 DDR 시장을 주름 잡았던 DDR3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생산 주문을 올 연말까지만 받겠다. 그리고 이제 배송은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였는데 아마 이것은 DDR3, DDR4, DDR5로 넘어가는 그냥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훨씬 스펙도 좋고 마진도 좋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DDR5 제품을 출시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옛날 버전의 DDR3로 공장을 운영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의 자료를 보면은 DDR 시장에서 금년에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7%에서 내년에는 20.1%. 그리고 25년에는 40%까지 확장되는 DDR5의 개화기이기 때문에 DDR3 시장은 석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이죠. 세계 최초로 14나노 LPDDR5를 발표를 하였고 퀄컴에서도 콜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DDR5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삼성전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LPDDR, 그러니까 저전력, 로우 파워라고 하는 네네. 고사양 제품들이 이제 주류로 뭐 바이러스 치면은 이제 오미크론이 주종이 되듯이 네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세상이 변하고 있는. 네. 자, 그래서 그럼 연결해서 또 이제 기업들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기업에 대한 소문을 좀 들어볼까요? 그 지난주 저희가 이제 그 OLED 시장이 개화되고 있기 때문에 OLED에서 그 소재 RGB 소재 중에서 장시문 블록호스트와 관련 삼성하고 LG하고 패널 협력을 한 해 만에 한 해 만에인데 저거는 이미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일정 부분을 협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예상이고요. 발표는 안 하시대요. 예, 왜냐하면 아직은.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P&H 테크를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금년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OLED 이게 디스플레이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수 소재인 이 방막 마스크와 특화된 풍원 정밀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풍원 정밀. 네. 예. 언뜻 들으면 약간 그 소재는 맞는데 약간 풍원 정밀이 96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작년서부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디어 금년 2월 28일에 기술 성장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금 105억이고 전일 종가 18,250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시총은 약 3,840억인데요. 그 공모가가 15,200원이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방막의 금속 박판에다가 포토로 에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만든 것이 메탈 마스크 시트입니다. 그 메탈 마스크 시트를 여러 개를 금속 프레임에다가 인장 용접을 해서 마스크를 만드는데 이 마스크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마스크도 종류가 좀 몇 가지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오픈 메탈 마스크. 저 제품이 기본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 전기적 역할을 하는 공통층에 증착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 화면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격자 문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한 칸 한 칸이 스마트폰 하나씩 화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 오픈 메탈 마스크 안에 저것이 그러니까 양쪽 구퉁이 당기는 힘이랑 가운데 힘이랑 그게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장 강도를 유지하면서 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프레임 안에 휴대폰 크기의 셀을 고객사 요청에 맞춰서 뭐 2인치다 4.5인치다 맞춰갖고 뭐 60개에서부터 200개까지
그것을 갖다가 뚫려 있는 그런 마스크. 저 제품이 현재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SBM이라고 해서요. 스틱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스틱바 마스크 지금 보면은 공정 작업하시는 분이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앞에 긴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약 3m까지 되는 거거든요. 폭이 한 10cm 정도 되고요. 그러면 저게 왜 필요하냐?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은 대화면 디스플레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판 크기가 뭐 가로 세로 2m, 2m 40cm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런 소형 소규격의 오픈메탈 마스크로 대응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틱바 마스크 같은 건 LG 디스플레이와 협업을 통해서 공동 개발을 했는데 저 화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오돌오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이 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종의 특허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서 보통 저런 스틱바 마스크를 통해 갖고 75인치하고 49인치 두 장 네. 그래서 그 큰 원판을 가공할 때 쓰는 저런 스틱바 마스크가 두 번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FMM이라고 있어요. 파인 메탈 마스크.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 초에 오픈 메탈 마스크를 통해서 공통층을 형성을 하고요. 그 위에다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이 3 발광체를 증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빨간색도 해야 되고 파란색도 해야 되고 수차 누적해서 증착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필수 소재인데요. 이게 크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20미크론 미만입니다. 그 네. 구멍 하나가 0.02mm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잘 안 보이죠. 예, 그거 이제 저희가 보통 보는 이 스마트폰 이 기판 안에 들어가는 게 1,500만 개에서 2,00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인 메탈 마스크 시장과 관련돼서는 일본의 다이니폰 프린팅이라고 하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원정밀이 이제 그 디스플레이용 그 스마트폰용 파인 메탈 마스크를 상용화를 한 것이 콜을 받아서 지금 이제 그 이것과 관련된 양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까지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양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칭기, 포토마스크 얼라이너, 레진 코팅기, 노광기, 검사기까지 풀 라인이 세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파인 메탈 마스크 같은 것을 가공하는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세정을 한다거나 스퍼팅을 한다거나 이것을 갖다가 다 외주를 하게 되는데 풀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풍원정밀의 강점이고요. 네. 지금 현재 다이니폰 프린팅 제품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신규 출시되는 모델에 풍원정밀 것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이 에칭과 관련돼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칭과 관련된 고분자 소재도 개발을 하고 협력 그 계열회사를 통해서 에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사전 코팅하는 코팅제도 개발을 하였고 그래서 이런 방막 가공 및 소재와 관련돼서 일괄 생산 체제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네. 이 회사가 지난 2월 28일 날 상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3월 28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버행과 관련돼서 물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1개월 락업 물량이 11만 8천 주가 있고요. 3개월 락업 물량이 44만 7천 주인데 이 회사 주주 구성을 보면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이분들이 70% 이상의 보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은 걸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뭐 오픈 메탈 마스크다, 파인 메탈 마스크다, 스틱바 마스크다 이런 마스크와 관련돼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그 시장 내에서는 자리하고 있는 지위. 네네. 그래서 그 대화면 OLED 디스플레이가 커질수록 이 스틱바 시장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관심이 갖고 있는 부분은 OLED가 채택되는 부분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게 긍정적인 거죠. 네. 기존에 그냥 OLED로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노트북, TV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차량 전장용에도 OLED가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성장하는 OLED 시장에서 OLED 기판과 관련된 마스크와 특화된 풍원정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신규 상장 기업인 풍원정밀 뭐 네.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들어봤고 하나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네.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 초에 열심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이제 다시 세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났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나 다시 낙폭 과대인 상황에서 저희가 좀 체크해보고자 인크로스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크로스, 예. 해안의 종목. 네네. 지금 보면은 시장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 낙폭과대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가 좋아지는데도 못 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보실만 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답이 뻔하죠. 이 회사 지금 뭐 수급 아니겠습니까? 물량이 다 잠겨버려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끙끙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회사,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예. 보유하시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은 회사가 분기별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가는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서부터는 새롭게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보면은 본업은 본업대로 디지털 미디어 시장이 커지면서 확대가 되어지고 신규 캐시카우로 들어갔었던 T딜이 추구 품목도 늘어나고 그리고 네. T딜이 시장에서 마켓 스크리밍 이후에 그 다음에 추구하는 전략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쿠폰만 지급하다가 작년 3분기에는 선물하기 서비스도 하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SKT가 아닌 KT나 LG U+ 회원들한테도 쓸 수 있게끔 교환권까지 서비스 제공을 하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작년 결산 실적을 놓고 봐도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이 30%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도 44% 증가한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사실 그 디지털 미디어 광고 시장은 1분기는 조금 슬로우한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전일 회자되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SKT에서 작년에 SKT가 분설하면서 SK 스퀘어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퀘어에서 지금 주주 환원과 관련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거래량을 늘려야 돼요. 거래량을 늘리려면은 뭘 하겠죠. 그렇죠. 네. 분명히 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회자가 되었고 주가는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만 튀면은 이 회사는 색깔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SK 스퀘어에서 네. 블록체인과 관련된 뭐 코인 발행 같은 그렇죠. 것들. 그러면 그 코인과 연계된 어떤 그 이커머스 접점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그 당장 보면은 광고 매체 광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늘어나죠. 네. 사실 작년 11월서부터 어드레 서울 TV 시장이 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본격 개화가 되면은 훨씬 더 광고 시장도 커질 것이고 본업은 본업대로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데 주가는 소외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중고 물품 거래하는 당근마켓 네네. 엄청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중고나라가 먼저 들어왔는데 마케팅 효과가 약했었죠. 그러니까. 노이즈도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당근 나라가 들어왔는데 조금 이제 우리 인크로스가 유사하게 뭐 양파 마켓 이런 거 하나 하면은 좀 더 되지 않을까. 잘 되는 회사인데 주가가 네. 너무 무거워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답답하긴 합니다. 변화가 있겠죠? 네, 좋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기업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풍원정밀이라는 신규 상장 네. 기업하고 인크로스 얘기 좀 들어봤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